안녕하세요. 오늘은 1688 활용하기에서의 제 11번째 강의입니다. 1688에서 반품, 교환, 환불 신청하기라는 내용인데요. 앞에서 제가 업로드를 한 영상을 보시고 이제 1688에서 주문을 조금씩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반품이나 교환, 환불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주문을 자주 하고 주문을 많이 하다 보면 이 반품이나 교환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품이나 교환이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포기를 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이제 구매를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반품이나 교환 환불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반품이나 교환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주문 단계별로 반품이나 교환 환불을 신청하는 이런 방법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주문 단계별로 이 반품이나 교환을 하는 이런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결제 전에 발생하는 겁니다. 결제 전. 즉 여러분들이 1688에서 주문을 하고 알리페이로 결제하러 넘어갔는데 이때 마음이 바뀐 거죠. 결제를 하고 싶지 않다거나 또는 물건이 필요 없게 됐다든지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건 그냥 사실 반품이나 교환 환불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주문을 취소를 하는 경우니까요. 사실 결제를 안 하고 주문을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결제를 안 한 상태에서는. 그럼 1688 같은 경우는 5일입니다. 5일 내로 여러분들이 결제를 안 하게 되면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가 되고요. 그럼 5일 뒤에 내가 생각이 바뀌어서 이걸 다시 구매를 해야 되겠다 한다면 그럼 다시 주문을 넣으시면 되고요. 타오바오 같은 경우는 1일입니다. 즉 24시간 내로 결제를 안 하게 되면 이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교적 간단한 부분이고요. 물론 수동으로 주문을 취소를 하셔도 되지만 번거롭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결제를 안 하고 내버려 두면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가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결제 완료를 한 상태에서 환불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제 1688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고 알리페이에서 결제까지 다 했는데 판매자가 아직 배송을 안 한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환불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진행하는 거죠. 그럼 돈을 냈는데 아직 배송하기 전에 내가 환불을 하고 싶은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거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는 단순 변심에 의한 겁니다. 내가 돈을 결제하고 보니까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이거를 이제 취소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랑 두 번째는 품절인 경우입니다. 판매자가 배송을 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기다려도 판매자가 송장을 입력을 안 하고 배송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제 연락을 해보면 대부분 품절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품절일 때 어쩔 수 없이 환불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을 할 때 보겠습니다. 내가 물건이 필요 없어서 주문을 취소를 해야지 라고 취소 신청을 했는데 판매자가 동의를 하게 되면 그냥 주문이 취소가 되고 환불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만약에 거절을 했어요. 자기가 아직 배송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거절을 하는 거죠. 그럼 판매자가 왜 거절을 할까요? 자기가 아직 배송도 안 했는데 왜 거절하냐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또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판매자가 이미 발송을 했어요. 그런데 미처 송장 번호를 입력을 못해서 송장 번호를 넣기 전에 제가 환불 신청을 한 거죠. 그럼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물건은 이미 떠나갔는데 구매자가 환불 신청을 하니까 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송장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환불 신청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이 계속 이제 배송 중 이렇게 바뀌고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판매자가 내가 환불을 했는데 나의 동의도 없이 송장 번호를 미리 넣어놨습니다. 그럴 때에는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판매자한테 택배사한테 연락을 해서 반송 요청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보통은 판매자가 그러면 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꼭 잡아떼는 판매자도 있습니다. 이미 물건은 배송이 됐으니까 이거를 못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받고 나서 다시 물건을 돌려보내고 이렇게 반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문 제작하는 이런 상품입니다. 주문 제작을 했을 때에는 어떤 경우든 막론을 하고 반품이나 교환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문 제작을 하는 상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반품이나 교환이 어렵구나 이런 부분을 알고 주문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품절인 경우는 그냥 환불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환불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결제 완료 시점에서 주문 상태가 이 배송 전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1688 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88 페이지입니다. 이 주문을 보겠습니다. 이 주문은 제가 지금 주문을 한 건데 여기에 주문 상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문 상태가 나와 있으면 이건 뭐냐면 판매자가 발송하기를 기다립니다 라는 겁니다. 즉 발송 대기 상태입니다. 제가 결제를 하고 나면 이렇게 돼요. 판매자는 아직 배송을 안 했죠. 저는 결제를 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이거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환불 신청하기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환불 신청하기 버튼을 저희가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요거 어떤 주문을 환불 신청을 할 건지 이걸 체크를 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체크하고 나서 밑에 오렌지색 버튼입니다. 환불 신청하기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유가 뭐고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환불 신청하는 거니까 이거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동의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비교적 간단한 거고요. 어쨌든 주문을 하고 나서 배송 전에 내가 환불 신청하는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를 보겠습니다. 배송 중에 내가 환불 신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어떤 경우에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냐면 구매 대행 방식으로 1688의 아이템을 한국의 어느 구매자한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물건이 지금 가고 있는 도중에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구매를 한 사람이 이걸 못 기다리고 주문을 취소를 해버리는 경우입니다. 물건이 오고 있는데 구매자가 주문을 취소를 해버렸으니까 이제는 이 물건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다시 반품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내 마음이 바뀐 게 아니고 나의 구매자가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 보겠습니다. 물건이 오고 있는 와중에 내가 이거 신청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물건은 어쨌든 판매자가 동의를 하든 거절을 하든 간에 물건이 배대지까지는 도착을 한 다음에 이걸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판매자가 이미 물건을 배송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반품 신청하게 되면 물건을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돌려주려면 돌려줄 때 송장 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장 번호를 넣으려면 기다렸다가 물건을 다시 돌려보내고 나서 그 돌려보낸 송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물건이 배대지까지 도착한 다음에야 이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판매자가 만약에 동의를 한다면 물건을 다시 그냥 돌려보내면 되지만 만약에 판매자가 거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절을 하는 이유도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 초과가 된 겁니다. 시간 초과. 이런 사례를 많이 보는데요. 판매자는 물건을 환불이나 교환, 반품을 해줄 의향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러니까 수치 확인이 된 날부터 막 한 달이 넘은 이런 주문들을 가지고 가서 다시 반품을 해달라. 그러면 이 판매자 입장에서도 시간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판매자가 거절을 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물건에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돌려보냈는데 그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물건이 이상이 발생한 거죠. 예를 들면 뭐 파손이 됐다거나 또는 물건을 적게 보냈다거나 이랬을 때는 이제 보통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매자가 거절을 하게 된다면 근데 1688이나 타오버에서 구매할 때도 어느 정도의 그 기간은 다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판매자가 이런 이유가 아니면은 우리를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제 7일 이상 반품 교환 환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만 잘 지켜주신다면 반품이나 교환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또 배송 중에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판매자가 송장 번호를 잘못 넣은 겁니다. 물건은 배송을 했는데 송장 번호를 입력을 잘못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배대지로 물건을 받기 때문에 송장 번호가 틀리면 우리 물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송장 번호가 입력이 잘못됐다. 나는 물건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신청을 하는 건데 환불 신청하자마자 판매자가 동의를 하면 환불 완료가 되는데 만약에 판매자가 또 거절을 한다.
그러면 이제 물건이 어디 갔는지를 일단 찾아야 됩니다. 물건이 어디 갔는지 찾아야 되는데 사실 물건은 제 생각에는 아마 배대지에 도착해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렇지만 우리 송장 번호를 잘못 넣었거나 내 자사한 번호를 잘못 넣었거나 이래서 물건을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물건을 찾아야 되니까 이럴 때에는 택배 송장 조회를 하는 겁니다. 택배 송장 조회를 해보시면 배달기사의 전화번호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서 이 물건을 어쨌든 찾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방법을 해서도 이거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어차피 판매자가 주소를 잘못 넣었기 때문에 이건 판매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건 채팅을 통해서 소통을 잘 하시거나 정 안 된다면 이거는 타오버에 신고를 해도 나중에 저희가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매자가 이걸 잘못했기 때문에 판매자가 아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를 해결을 이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간혹 이제 주문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사소한 번호를 제 동의가 없이 안 넣었어요. 그냥 제 이름만 넣어 놓다 보니까 제가 물건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새로 하나 더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이제 자기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서 해결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중고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좀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판매자의 책임이면 여러분들은 그냥 타오버의 순서에 따라서 딱 진행을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판매자가 최대한 알아서 해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런 상황들을 이 배송 중인 주문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또 다시 1688 구매 리스트 페이지에 들어오겠습니다. 자, 지금 이 주문을 보겠습니다. 이 주문은 제가 지금 주문을 한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주문 상태가 어떻게 됐냐면 빨간 글씨로 나와 있죠. 이건 제가 구매자인 입장, 즉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는 건데, 구매자가 물건을 받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즉 수치 대기 상태입니다. 물건이 나한테까지 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물건을 받으면 제가 여기를 클릭해서 물건을 받았다고 확인을 하면 되는데, 이 단계에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환불이나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환불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수치 확인 밑에 보시면 환불 신청하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 신청하기를 제가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떤 거를 반품을 할 거냐 이건데 두 개를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밑에 보겠습니다. 아까와는 들리게 결제 완료 그 시점에서 환불하는 거하고는 들리게 이번에는 환불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거는 물건을 돌려보내고 돈을 돌려받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물건을 다시 돌려주고 내 돈을 돌려받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돈만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즉 내가 물건을 못 받았을 때는 이제 여기를 체크하시면 돼요. 나는 물건을 못 받았기 때문에 물건을 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돈만 돌려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어떨 때 반품은 안 하고 그냥 환불만 하느냐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돈을 더 많이 결제를 했어요. 돈을 더 많이 결제했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10개를 주문했는데 얘가 재고가 부족해서 나한테 9개만 발송을 했어요. 그럼 하나의 가격을 제가 더 지불을 했으니까 그럼 그 돈을 내가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부분을 합니다. 하나에 해당되는 돈만 내가 돌려받으면 되죠. 물건을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 물건 9개는 내가 받고 내가 더 낸 돈에 대한 것만 다시 돌려받으면 되니까 그럴 때에도 이런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물건을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돈을 돌려받겠다라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클릭하고요.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몇 개를 돌려보낼 거냐 이겁니다. 제가 5개를 주문을 했는데 몇 개를 돌려보낼 거냐 수량을 써주시고요. 그냥 5개면 전부 다 돌려보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밑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물건 이 상황입니다. 물건을 전부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물건을 돌려보내고 환불을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건은 당연히 제가 다 받아야만 이 작업이 되는 거니까 이건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불하는 이 이유입니다. 왜 환불을 하느냐 이겁니다.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 예를 들면 그냥 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단순 변심에 의한 거죠. 단순 변심에 의해서 판매자랑 협의를 하고 물건을 돌려보낸다라는 얘기고요. 협의가 안 돼도 내가 필요 없으면 그냥 이거를 돌려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물건이
오는 도중에 뭐 손상이 됐다거나 이랬을 때 이상이 있는 물건을 다시 나한테 보내준다 그랬는데 계속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불량이 생긴 걸 내가 다시 돌려보낸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정된 시간 내에 물건을 발송을 안 했다라는 거고, 사이즈나 용량이 설명하고 맞지 않을 때, 그리고 포장이 잘못되어 있을 때, 그리고 불량일 때, 뭐 물건이 적게 왔을 때, 재질이나 성분이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예를 들면 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부패가 됐거나 이랬을 때, 그리고 요거는 생산 날짜가 맞지 않을 때, 그리고 브랜드가 짝퉁일 때,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영수증, 그리고 사은품, 할인 등등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요거는 배송비에 관련된 거를 이제 신청을 하는 건데, 이유가 굉장히 많잖아요. 원하는 이유를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데, 제일 만만한 건 맨 위에 겁니다. 왜냐하면 밑에 거 보시면 이건 전부 다 판매자의 책임이에요. 그럼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책임으로 판명이 나면 이 샵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자기 책임이긴 하지만 이 밑에 이유 중에 어떤 하나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위의 이유를 선택을 해주면 판매자의 입장에서도 그냥 좋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반품 신청을 하게 된다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물론 자기 책임이긴 하지만 안 좋게 생각을 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한 다음에 또 이걸 이유를 바꿔줄 수 없냐 이렇게 또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만만한 건 위에 건 것 같지만 뭐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선택을 해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불하는 이유는 필수 옵션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위에 거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환불 금액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총 얼마를 환불을 할 거냐 이겁니다. 환불은 전액을 하면 됩니다. 지금 아까 여기 115위안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물건 값은 115위안이니까 115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환불할 배송비입니다. 배송비도 11, 최대가 11이니까 11위안을 제가 환불하겠습니다. 이 배송비가 최대 11위안이라는 건 제가 이 아이템을 구매를 할 때 제가 지불한 금액이 11위안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제가 주문한 금액이 126원이고 배송비가 11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 돌려받겠다라는 겁니다. 판매자가 무료 배송을 했을 때에는 아이템을 돌려보낼 때에도 판매자가 나한테 올 때까지 들였던 그 배송비는 우리가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즉 무료 배송 아이템은 여러분들이 왕복 배송비를 지불을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그냥 아이템을 돌려보내는 비용만 지불을 하면 됩니다. 단순 변심일 때. 만약에 품질 문제거나 판매자의 책임일 때에는 이거는 왕복 배송비도 전부 다 판매자가 책임을 지면 됩니다. 이건 약간 한국의 그 오픈마켓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스토어팜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구매를 할 때에도 무료 배송 아이템을 구매를 했는데 제가 반품할 때에는 왕복 배송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0원을 동봉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이 1688이나 타오바오 같은 경우는 배송비를 무료 배송인 아이템을 구매를 했을 때에는 내가 반품을 할 때 판매자가 처음에 나한테 보내올 때 그 배송비는 내가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배송비는 판매자한테서부터 시작해서 배대지까지 가는 비용들입니다. 한국까지 오는 건 이거는 이 판매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실제로 물건을 한국에서 받았는데 바꿔보니까 불량이 생겼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부터 다시 그 판매자한테까지 가는 비용을 얘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1688에 신고를 해도 1688에서는 이거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왜? 나는 물건을 중국에 있는 중국 현지 배대지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비용까지는 어떻게 하는 거지?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가는 비용 이런 것들은 따로 보상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배대지에서 검품을 잘 하시거나 아니면 이 한국에서 가는 비용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비록 이게 판매자의 책임일지라도. 그래서 어쨌든 환불 금액을 여기다 입력을 하시는 거고요. 환불 설명을 여기다 쓰는 건데 환불하는 이유를 이제 쓰면 되겠죠. 그런데 이유는 딱히 뭐 여기다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위에서 이유를 하나 골랐기 때문에 굳이 이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불량이거나 이랬을 때에는 어떤 부분이 불량이고 어떤 게 잘못 왔고 또 얼마나 잘못 왔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을 여기다 해주시는 게 맞겠죠. 그래야 이 판매자도 그거를 이제 상황을 파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보시면 증거를 업로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량이 왔어요. 그래서 불량에 해당되는 부분만
환불을 해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할 때에는 그 불량인 거를 사진을 일일이 다 찍어서 어떻게 불량인지를 올려줘야만 이 판매자가 이거를 보고 불량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정을 하겠죠. 그래서 실물 사진을 업로드를 하거나 또는 알리왕왕을 통해서 채팅한 채팅 기록을 캡처를 해서 업로드를 하시거나 또는 어느 다른 기관에서 증명을 한 이 증명 서류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짝퉁 판매 이런 거는 짝퉁이라는 걸 제가 증명을 해야 돼요. 구매한 사람이 이게 짝퉁이라는 걸 제가 증명을 해야만 그쪽에서 환불이나 이걸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느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든지 실제로 짝퉁임이 증명이 됐다든지 그런 서류를 업로드를 해야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필수 옵션은 아닙니다. 만약에 판매자하고 협의가 된 상황에서 제가 하는 거면 뭐 이유도 대충 쓰면 되고 여기도 그냥 대충 넣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환불 신청 여기를 클릭을 해주면 끝납니다. 그럼 그쪽에서 동의를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이거를 이제 답을 기다려야겠죠. 거절을 했을 때에는 지금 거절을 한 그 페이지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복잡한 상황들이 생겼을 때에는 우리 그 단톡방 있잖아요. 타워랜드 단톡방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런 상황에 맞게 1대1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상황들이 너무 복잡하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물건을 받고 나서 환불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 배대지에 도착한 다음에 환불을 하는 거랑 위에서 이제 환불하는 거가 똑같습니다. 어쨌든 배송 중에 환불을 하더라도 물건을 내가 받고 나서 이거를 다시 돌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대지에 도착한 거랑 배송 중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배송이라는 건 위에서 배송 중에 생기는 건 판매자 송장 번호를 잘못 넣은 거고요. 실제로 배대지에 도착한 다음에 오배송 문제가 발생하는 건 실제로 이 판매자가 물건을 잘못 보낸 겁니다. 이상한 물건을 보냈거나 물건이 적게 왔거나 이랬을 때에는 한번 물어보시면 되는데 판매자가 동의했을 때에는 또 나름 합의를 봐야겠죠. 부족한 부분을 다시 더 보내주는지 아니면 그냥 환불만 하고 진행을 할 건지. 판매자가 거절을 했을 때는 증거가 또 필요합니다. 증거.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제가 물건이 잘못 왔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우리는 물건을 다 보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일 좋은 증거는 일단 택배 송장 위에 무게가 있을 겁니다. 물건이 적게 왔을 때 상품 무게를 한번 보세요. 택배 박스의 무게를 보시고 우리 단품의 그 무게 곱하기 수량해서 이 무게를 대충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무게를 비교를 해보시면 얘가 물건을 적게 보내는지 많이 보내는지가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 택배사에다가 그거를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 무게가 얼마나 왔냐 이거를 정확하게 물어보시거나 배대지에 물어봐도 당연히 무게를 알려주니까 그렇게 해서 무게로 판단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배달 기사한테 증명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1688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배달 기사가 이걸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요만한 게 왔고 뭐 이렇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해주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단계에서의 증거가 확실하다면 두 번째까지는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위에 거 이렇게 보냈는데도 판매자가 거절을 한다. 그러면 이 배달 기사가 택배 회사에 도장이 찍혀 있는 종이에다가 이제 서류를 작성을 해서 증명을 해줘야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싸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주문을 하다 보니까 저도 가끔 물건이 적게 오거나 이상한 물건이 오거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또 이거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얘가 물건을 잘못 보냈네 먼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또는 물건을 적게 보냈네 이렇게 먼저 생각하지 말고 보통 주문을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한 박스에다 넣어서 보낼 수가 없어서 물건을 나눠서 보냅니다. 실제로 제가 예를 들면 100개를 시켰는데 얘가 5박스로 나눠서 물건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688에다 송장을 번호를 입력할 때는 한 개만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4개의 송장 번호를 저한테 별도로 알려주지 않으면 저는 그 4개에 대한 송장 번호가 없으니까 배대지에서는 당연히 하나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건이 적게 왔을 때는 일단 판매자한테 먼저 문의를 하는 겁니다. 몇 박스로 나눠서 보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판매자가 우리는 몇 개로 보냈고 송장 번호는 어떻게 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도 물건이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이런 증거 자료를 여러분들이 수집을 해서 싸워야죠. 그래서 배대지에 도착하고 배송 중에 이제 생기는 이런 주문들
이제 반품이나 교환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물건을 돌려보내는 그런 상황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돈만 돌려받는 겁니다. 물건을 적게 보냈거나 또는 송장 번호를 얘가 가짜로 입력을 해서 실제로 물건을 발송을 안 했는데 발송 처리가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럼 저는 물건을 못 받았으니까 돈만 돌려받으면 되잖아요. 이럴 때 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 오른쪽의 이유를 선택하는 겁니다. 환불만 진행하면 되니까 확인 클릭하고 자 여기에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와 틀리게 물건 상황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건을 받았는데 내가 돈만 돌려받느냐, 또는 물건을 못 받아서 내가 돈만 돌려받느냐 이겁니다. 물건을 받았는데 돈만 돌려받는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10개를 시켰는데 9개만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에 해당되는 그거는 제가 돈만 돌려받으면 되니까 물건은 받았다. 그렇지만 돈을 또 어느 정도 내가 돌려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물건을 못 받은 경우입니다. 이랬을 때는 오른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물건이 적게 왔어요. 뭐 이런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배송비 상황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원하는 시간 내에 이제 배송을 안 해줬을 때 이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를 신청할 거냐 이겁니다. 하나가 지금 개당 11.5 위안이기 때문에 11.5만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배송비는 이 하나에 해당되는 배송비를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에 해당되는 배송비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판매자한테 별도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내가 배송비를 얼마를 신청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고요. 배송비가 사실은 많지 않다 그러면 배송비는 그냥 신청을 안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환불 설명하는 겁니다. 물건이 잘못 왔어요. 또는 물건이 적게 왔어요. 또는 물건이 안 왔어요. 라고 이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위에 거 그냥 이거를 복사를 해서 넣어도 됩니다. 이거 복사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물건이 적게 왔어요 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이거를 복사를 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굳이 타이핑을 안 해도 되니까 이유를 위에 이미 골랐으니까요. 밑에다가 한 번 더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증거죠. 사진을 찍는 겁니다. 일단은 물건이 적게 왔다라는 걸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받은 송장 위에 나온 택배사에서 측정한 그 무게를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하고 환불 신청을 클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판매자가 처리를 하겠죠. 마지막입니다. 물건을 한국까지 받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한국까지 왔는데 내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럼 사실 여기 배대지에 도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그 절차대로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다만 요럴 때는 물건을 동의를 하면 이제 물건을 돌려보내면 되는데, 반품을 할 때는 한국에서 판매자한테까지 물건을 다이렉트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럼 이건 한국에서 중국까지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배송이잖아요. 그래서 배송비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국까지 이제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중국까지 가는 비용은 판매자의 책임이라고 할지언정 이거는 책임을 안 져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제가 지불을 해야 되는 비용인데, 주변에 이 구매 대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배송비가 너무 비싸니까 이거를 돌려보내는 게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보내느냐에 따라서 틀린 것 같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만약에 EMS로 여러분들이 주문한 아이템을 이거를 중국까지 보낸다. 그러면 보통 23,500원 정도 할 겁니다. 500g 기준으로. 500g에 23,500원이기 때문에 이 EMS로 보내게 되면 물건값보다 배송비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냥 반품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내고 있는, 저는 이제 타오버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 이 방식은 이 특송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내는 가격입니다. 6,500원 500g이고요. 키로당 10,000원입니다. 2kg면 2만원, 3kg면 3만원. 그래서 한 4kg 이상부터는 EMS가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 상품의 무게를 재서 어떤 걸 통해서 보내는 게 더 좋은지를 일단 판단하신 다음에 이 배송비를 내가 빼고도 어느 정도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이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반품을 다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런 재고는 쌓이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따로 하기도 이제 마땅치가 않고 해서 일단 다 돌려보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매 대행 형식으로 물건을 판매를 하실 경우에는
직접 이제 내 눈으로 아이템을 확인하고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반품을 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특송 방식으로 한 6,500원, 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구매자한테서 한 만원 정도 받고 이걸 다시 돌려보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송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건이 생기면 우리 단톡방에 가입을 하셔서 저한테 주소를 물어보시면 제가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중국으로 물건을 보낼 때에는 이 방식으로 이 가격에 보냅니다. 이런 저렴한 방식이 있는데 이걸 잘 몰라서 아예 반품이나 교환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것보다 더 저렴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택배 업체, 반송할 때 택배 업체를 고를 때 하나는 제일 아무래도 중요한 건 비용이겠죠. 비용. 일단은 저렴해야 됩니다. 돌아갈 때 비용이 저렴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체국의 소포 이런 걸로 보내면 어떤 지역은 배달을 안 해주기 때문에 물건을 받는 사람이 우체국까지 가서 물건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제때 안 찾아가면 물건이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품목인데요. 어떤 품목이냐에 따라서도 틀립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보내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품목인지도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송장 번호가 나와야 됩니다. 송장 번호. 특송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송장 번호가 없어요. 물건이 다 도착했는데도 송장 번호를 안 줘요. 그럼 우리가 반품을 했다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송장 번호가 나오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송장 번호가 나오고 비용이나 시간적으로도 이제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제가 지금 현재 보내고 있는 이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지금 이것보다 더 좋은 방식이 막상 없다면 그냥 이걸 활용을 하셔도 되고, 더 좋은 방식이 있다면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그 전제하에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물건을 다시 중국까지 보내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거를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 단톡방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카카오톡 그 단톡방에서 타오랜드라고 검색하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타오랜드 검색해서 들어와서 주소를 물어보시면 제가 주소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한국까지 도착했는데 품질 문제나 오배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냥 물건을 일단 돌려보내고 새로운 물건을 교환을 하거나 반품을 하시면 되는데, 교환은 저는 별로 추천을 안 드립니다. 물건을 여러분들이 보내고 나서 판매자가 물건을 받고 이건 실제로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한 다음에 다시 새로운 물건으로 이제 교환을 해서 보내준다는 얘기인데, 이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물건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반품 신청을 한 다음에 그리고 새로 주문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럼 새로운 주문은 내가 새로 결제를 했으니까 그건 바로 이제 발송을 하겠죠. 그리고 요 반품건은 판매자가 물건을 받고 나서 확인이 되면 이제 반품 처리를 해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밑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주문이냐면 이런 겁니다. 시간이 다 완료가 됐어요. 지금 이 주문이 성공이 됐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내가 물건을 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 카운트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아까 배송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10일입니다. 그럼 10일 내로 여러분들 물건을 못 받게 되면 돈이 자동으로 판매사한테 돈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10일이라는 시간 내에 내가 한국까지 물건을 받기는 이게 시간이 너무 촉박하구나 싶으면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시간을 연장을 해주세요. 이 시간을. 지금 시간이 3일보다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신청이 안 되는데, 요 시간이 3일까지 남았는데도 내가 아직 물건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서 이걸 클릭해서 다시 연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매자는 시간을 3일 동안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3일이 남았는데 제가 추가로 3일을 더 신청을 했으니까 총 6일이 남겠죠.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물건을 받고 나서도 환불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사실은 저 시간이 다 만료가 돼서 이렇게 주문 성공이라고 이렇게 나와도 제가 환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제가 환불하고 싶다. 한 번에 주문을 2개를 넣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환불 신청하는 게 이 오른쪽으로 가 있습니다. 환불 신청하기. 사실은 AS 신청하기 이겁니다. 물건을 받고 나서도 AS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30일 내로 가능합니다. 클릭하고 2개 체크하고
그리고 이거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환불 신청하면 아까 선택했던 거랑 똑같아요. 물건을 못 받았어요. 물건을 받았어요. 왜 신청하는지 이유를 선택하고, 예를 들면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유, 예를 들면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즉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을 하고 싶다. 그럼 이유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물건을 돌려보내고 돈을 돌려받고 싶다. 그리고 물건은 돌려보내지 않고 돈을 일부를 돌려받고 싶다. 그리고 물건을 교환을 하고 싶다. 그리고 물건이 수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물건을 추가로 더 보내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문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전부 다 반품이나 교환, 환불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유를 좀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해외에서 오지만 중국에서 오는 것들은 특히 1688이나 타오바오에서 구매하는 것들은 이 주문 상태와는 상관없이 시간이 굉장히 널널합니다. 한 달 정도 걸리는데 한 달이 넘어가면 이제 곤란합니다. 그러면 우리 판매자들이 거절을 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 전에만 한 달 내에만 이제 해주신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주문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먼저 결제 전, 이건 그냥 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니까 기다리자. 그리고 결제 완료, 배송하기 전에 환불하는 거. 배송하기 전에 하는 건 단순 변심에 의한 건 그냥 환불 신청만 하게 되면 그쪽에서 동의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절했을 때는 이런 이유 때문에 거절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품절일 때는 그쪽에서 채팅 프로그램으로 연락이 올 겁니다. 품절이니까 환불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환불 신청하시면 되고요. 배송 중에 환불을 하는 겁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건 단순 변심에 의해도 판매자가 동의를 하면 끝나는데 만약에 거절을 했을 때 이유가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시간이 한 달 이상이 지나서 더 이상 반품이 어려울 때 또는 물건에 이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돌려보낸 물건에 이상이 있어서 안 될 때 이런 건 여러분들이 책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판매자 송장 번호를 잘못 넣어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잘 못 받았을 때 이랬을 때에는 판매자의 책임이 크죠. 그래서 판매자의 책임이 크니까 환불 신청 후 동의하면 이제 환불 완료가 되는 경우, 자기 책임인데도 거절을 하는 이유, 이럴 때에는 이 택배가 일단 어디에 갔는지를 일단 알아야죠.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건을 얘네가 이렇게 나눠서 보내는 경우입니다. 여기 보시면 송장 번호를 한 개만 주는 경우,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요. 한국에 도착을 하고 나서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은 이제 중국으로 물건을 돌려보낼 때는 이제 이 방식으로 이제 하면 됩니다. 특송을 많이 쓴다. 그리고 배송비는 6,500원, 1kg에 10,000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택배를 쓰더라도 이 네 가지는 꼭 이제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일단 저렴해야 되고요. 시간이 빨라야 되고 내가 반품하려고 하는 품목 배송이 가능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송장 번호가 꼭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 방식대로 보낼 거면 타오랜드 카톡 추가하셔서 요거를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이제 보니까 품질 문제, 오배송 문제 이런 것들은 판매자의 책임이니까 판매자가 추가로 더 보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대신 여러분들이 이제 증거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진을 찍어서 물건이 뭐 이상이 있다거나 이런 증거를 대면은 저기서 동의를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도착한 다음에 이걸 교환을 하려고 할 때는 교환보다는 그냥 반품 신청하고 새로 주문하는 것이 시간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오늘 내용들이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어려운 상황들에 부닥쳤을 때 작업을 해보시다가 안 되면 그때그때 댓글을 통해서 더 문의를 주시거나 또는 제일 좋은 건 우리 단톡방에 들어오면 제가 아무래도 이 메시지를 읽는데 유튜브보다는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